저는 진짜 이래서 유시민 작가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치 현안을 분석할 때 얼마나 좋은 기준이 되는지 솔직히 가끔은 소름이 돋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용역, 촉법 이런 용어는 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뒤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는 안 보시고 쟤네들은 계속 조롱하고 혐오하는데 왜 우리만 봐줘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유박 세력 내지는 유박 이용 세력이라는 용어를 다시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현주가 드디어 민주당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이현주와 밀양 문자를 주고받은 김민석 의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현주와 가깝게 지냈던 민주당 내 인사들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현주는 지금 당장 탈당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동시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관련한 폭로를 기습적으로 하고 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하신 뒤에 내주신 메시지가 유박 세력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파장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민주당 차원에서 필요한 이현주 심판과 연결되고요. 그 심판이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만에 시원한 소식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이현주가 최근에 어떤 말을 하고 다니고 있고 현재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자, 민주당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도 필요했지만 민주당도 심판할 게 분명 존재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큰 게 이현주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고요. 심하게는 퇴출 내지는 제거 대상이라고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최근에 황희두 이사를 비롯한 전문가분들이 온라인 여론 대응 시각에서 리박스쿨과 이현주 관련 언급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해석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배경 지식처럼 깔고 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ABC 이론 설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인간의 일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 나간다? B가 제일 먼저 떨어져. 지금 이제 내 친명이요 이러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 던져. 왠 나한테 손해되니까. 손해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해왔던 야, 말들이 있는데. 내가 많이 봤어.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라고. 아,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걸 계속 기억하신 상태에서 봐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겁니다. 자, 이현주의 거짓말 그리고 분열 조장에 앞장섰던 이력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우선 첫 번째는 민주당 분열 관련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왜곡해서 사안을 비틀고 분열시켰던 사람이 이현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인 1표제 권리당원 85%가 찬성했는데 이현주는 이걸 인민민주주의까지 언급하면서 반대했죠. 조국혁신당 합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층은 70%나 찬성을 했는데 이현주는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면서 정청래 당시 대표 면전에서 공격을 했고 결국 합당 실패가 지방선거 주요 지역 패배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현주는 국힘당 지지층 응답까지 포함된 걸 가지고 온 거였고 이 당시 이현주가 인용한 여론조사를 찾아봤더니 해당 여론조사 회사들도 민주당 지지층은 합당 찬성 여론이 더 높다고 발표했었다는 것도 짚어드렸습니다. 이건 그래서 사기극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 책임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해당 행위 논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김관영을 대놓고 지지했고 본인도 김관영 제명에 찬성해놓고 나중에 가선 딴소리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유박 세력이라도 극성 지지자가 아닌 이상 이현주는 지지하기 힘든 지경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체성 관련된 건데 이게 요즘 재조명되고 있는 리박스쿨 강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불쇼에 나와서 나는 리박스쿨인 걸 몰랐다고 말했는데 봉지욱 기자 취재 결과 강연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었고 손효숙 대표뿐만 아니라 MB 때 댓글 공작으로 처벌받은 이희범까지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이 모두 공개됐죠. 그 뒤로 지금까지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 당시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9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2018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이미 이현주 의원은 저 제1빌딩 리박스쿨이 있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계에 있는 저곳
같은 그 강연장이에요. 같은 네. 장소. 같이 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행사하고. 수시로 드나들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손효숙 대표도 손효숙 대표지만 저기서 정말 그 핵심적인 인물은 이희범 씨죠. 이희범이 누구냐고 했을 때 이희범은 MB 때 댓글 공작 했잖아요. 댓글 공작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기업들에 압력 넣어가지고 지원해줘라 그래갖고 뭐 2억 3억씩 돈 받아가지고 댓글 공작하고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된 분 처벌받은 분이에요. 네. 근데 저분이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리박도 생기고 프리덤 칼리전도 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손효숙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 번 같이 만나서 네네, 사진도 찍고 했기 반복적으로. 때문에. 근데 이희범 씨와 그러면 이현주 당시 의원은 무슨 관계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희범 씨한테 또 이명수 기자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일단은 이희범 씨가 이현주 당시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나는 이현주와 연대해서 함께 싸운다는 발언을 한 게 있어요. 5번 영상 한번 보시죠. 몇 개가 많네. 지금 영상 한 20개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저기 사무실에 강의로 오셔갖고 우리 연대합시다. 독불 장군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홀로의 힘 갖고 세상을 이제 악의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연대합시다 해서 지난 7월 8일 날 우리 원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첫 집회를 했습니다. 아 싸움 좀 할 줄 알아요? 민심이 천심이고 그 천심,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시대에 그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현주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리박스쿨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던 한준호도 입을 다물고 역사학자라면서 리박스쿨을 그렇게 규탄하던 김준혁도 입을 다물었고 이현주는 그 뒤로도 활개를 치고 다닌 거잖아요. 세 번째는 뒷공작 의혹. 이건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김민석 총리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조국혁신당 미략 타격 문자가 대표적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에 김종인 특사 관련 텔레그램을 이현주가 보냈고 실제로 그 뒤로 이현주가 말한 대로 김종인이 미국 특사 명단에서 제외되는 일까지 재조명되면서 이현주가 모든 분열의 원흉이구나 이런 여론이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랬던 이현주가 지금은 왜 불안해 보이는 거냐? 실제로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1차적으로 당 차원에서는 조치가 됐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멸칭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가장 걱정하던 게 뭔가요? 과방위원장을 이현주가 한다는 소문이었죠. 그런데 결국 이현주는 과방위원장이 안 됐고 심지어 다른 상임위원장도 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더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비록 상임위원장은 안 됐다고 할지라도 한준호가 과방위 간사가 됐으니 이현주가 과방위로 가면 일종의 팀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현주는 과방위 근처도 못 갔고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이현주와 이현주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눈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보면 이현주는 실제로 과방위원장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다? 저한테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았다. 이 대목입니다. 심지어 이현주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를 보면 그냥 배제가 아니라 원천 배제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현주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도 보면 갈라치기 그 자체입니다. 본인이 원천 배제됐다고 해서 신청, 신문, 운동권 카르텔, 나눠먹기 심각하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영교, 이재정, 이광재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합니다. 이것만 봐도 만약 이 텔레그램이 사실이라면 누가 분열의 중심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오늘 이현주가 갑자기 올린 페이스북 글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현주가 민주당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냥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요. 자의식이 심각하게 비대한 것처럼 보였고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겨놨나? 본인이 배제되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뭐 이렇게 주저리 주장하는 바가 복잡하지? 본인이 극단적 이념을 싫어한다고? 리박스쿨은 그럼 뭐지? 본인이 진짜 2030의 생각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보기엔 민주당 내에서 가장 낡은 생각을 가진 것 같던데? 이런 생각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만약 이현주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세로 자리하고 있었다면 이현주가 원하는 자리를 하나쯤은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내 지도부와 당내 분위기가 이현주는 아무리 봐도 아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분위기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냐? 간단합니다. 사실 이 분위기의 시작은 리박스쿨 강연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선거 때 엄밀 필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현주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국회의원들은 표가 생명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하고, 여기서 흥미로운 건 김민석 의원도 이현주와 거리두기를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김민석계 중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강득구 의원도 이현주의 이런 주장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걸 보면 김민석 의원과 이쪽에 붙은 의원들도 이현주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현주 옆에는 사실상 한동균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으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현주 입장에선 멘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면 이현주가 지금 당장 밀양 문자를 나눈 대상을 비롯해서 옆에 붙어있던 의원들에게 해가 될 만한 내용을 폭로하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외치고 다니는 유박 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사람은 개헌과 연임을 주장하는 걸 넘어서 영생을 언급하는 지경까지 갔던데, 연임은 말 그대로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개헌을 한다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 거라서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배재고 사태가 일종의 경각심을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때 김준혁 같은 사람들이 주가를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현주의 리박스쿨 강연 사실 때문에 배재고에 이승만 동상 있는 거 모르나? 리박스쿨 강사도 품는 사람들이 이건 왜 욕해? 이렇게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그리고 각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해진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현주와 가까이 지낼 명분은 지금으로선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 민주당 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가까이 두기 싫은 존재라고 인식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뭐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직전에 이현주가 문어게인 발언을 했었다는 거죠. 이 내용도 짧게 듣고 올까요?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왜 네. 이렇게 등판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의도를 파악해 주세요. 네, 제가 뭐 그 의도를 네. 저는 뭐 제가 짐작하는 건 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과거의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의 어떤 약간의 증축 수준의 소위 말씀하신 이런 변화, 그렇게 해서 결국 집권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네, 뭐 이걸 뭐 혹시 뭐 어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윤어게인 뭐 이런 식의 문어게인 이런 식의 어떤 정치 논법,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현주와 똑같은 언어와 논리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적어도 문어게인을 쓰는 민주당 의원은 이현주 말고는 못 봤습니다. 차마 여기까지는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손절의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문어게인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도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이기도 했고요. 이현주는 이제 정치를 그만할 때도 됐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분열과 몰락의 서사를 써왔잖아요. 당적만 7번을 옮겼는데 이건 가볍게 볼 만한 게 절대 아니죠. 그냥 상식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제대로 정착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으로 옮겼을 정도면 솔직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현주가 올린 사진을 보니까 이번 기회에 탈당하시면 같은 당을 2번 탈당하게 되는 기록 보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글에 긁힌 것 같던데 긁힐 필요 있나요? 그냥 여기서 정치 그만두면 저런 말 안 들어도 된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겠고요. 유박 세력 스피커 쪽은 이동영 씨가 지표, 민주당 내 유박 세력 흐름은 이현주가 지표라고 봅니다. 이 흐름대로만 간다면 저는 결과가 매우 긍정적일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만 봐도 이현주가 민주당 분열의 중심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민주진영은 항상 싸움을 어렵게 해왔습니다. 내란을 겪고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8.27%포인트밖에 안 됐었고요. 항상 보수진영 의석수가 많았다가 그나마 민주당 의석수가 다시 많아지기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였습니다.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민주당 의원 중 누군가가 보신다면 지금이 진짜 정신 차려야 할 때고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연임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진영은 정권 재창출이 항상 힘들었고요. 오세훈 한동훈을 대권주자로 만들기 싫으면 진심으로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을 민주당에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현주 심판은 검찰개혁급 수건 과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권을 얼마나 흔들고 다녔습니까?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취임사 때 하셨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불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